ITQ 파워포인트 2024년 3월 기출문제 B형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을 만들기 전에 문제지에서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은 우리가 정답 파일로 제출하는 파일의 저장 위치를 컴퓨터의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다시 이름을 이용해 저장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안 작성 요령은 우리가 만드는 그 파워포인트 정답 파일이 슬라이드 크기가 A4 페이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슬라이드 개수가 6개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슬라이드 번호와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건 답안 작성 요령 말고 여기 지금 1번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드 1번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중복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1번이 40점인데 전체 구성을 하는 게 60점입니다. 요걸 먼저 하고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구성 내용이 뭐냐면 슬라이드 크기가 아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왔던 것처럼 A4 용지로 설정해 주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그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목과 하단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를 갖다가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글꼴과 하단 로고에 대한 설정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번을 하기 전에 이 전체 구성인 2번, 슬라이드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이 뭔가요? 제목 부분. 도형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로고가 들어가고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게 이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 슬라이드에서 만들어 주지 말고 슬라이더 마스터라고 하는 배경화면을 만들어주는 작업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1번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꺼내고요. 그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하라는 건 슬라이드 크기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A4로. 그러면 새 파일이 꺼내 있는 상태에서 메뉴는 상단에 디자인 메뉴로 가면 끝에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고요. 그 새로운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꺼내게 되면 보통은 와일드 스크린 사이즈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에 가서 A4 용지로 꼭 해주라고 A4 용지로 꼭 해주고 확인 눌러서 A4 용지로 바꿔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1번 슬라이드 한 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를 2번부터 6번에 어떤 배경 이미지를 공통으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완성하는 슬라이드에 작업하는 곳이 지금 이 장소인데 여기가 아니라 어떤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 보기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있던 곳이 아니죠. 다른 것들이 있는 이런 곳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아까 우리가 작업하던 곳으로 가고 싶으면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하면 아까 다시 슬라이드 1번만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서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장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만드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는 자동으로 번호를 붙여준다거나 어떤 자동으로 페이지 제목 글 상자가 있다거나 이런 특별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기 7번째 올라가면 뭐예요? 이 슬라이드 이름은 제목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2번부터 6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목 부분, 그다음에 로고 부분, 페이지 번호,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글상자거든요. 그래서 ITQ 사이트에 올라온 정답 파일을 보면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 7번째 제목만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배경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요거를 선택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모양을 보고 만들어야 되냐면 2번부터 3번, 4번에 있는 요 부분을 보면서 만들어야 되겠죠. 요 부분을 만드는데 일단 위에 있는 거는 팔각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제가 지금 크기 위치를 잡기가 더 쉬우세요. 왜냐하면 요 글 상자에 딱 맞춰서 만드는 거여 갖고 지금 팔각형이죠. 팔각형을 선택해서 한 여기 시작하는 위치는 지금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제목 크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요 제목 시작하는 위치에서부터 맨 위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편집의 니은 자 조금 아래까지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리는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깔리는 거는 화살표죠.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은 도형 서식에도 있네요. 여기 하면은 요거죠, 요거.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이죠.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요것도 위에 걸 맞췄을 때 여기 높이를 지정하기가 쉽습니다. 요 팔각형에 이 높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 걸 그려주면 아래 거에 높이 지정하기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순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지금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이 선택됐을 때만 나오는 도형 서식 메뉴에서 요 끝에 회전을 보면 좌우 대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색깔을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는 선택을 하면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가 있잖아요. 비슷한 색깔을 지금 선택해 주겠습니다. 요 정도 색깔 선택해 주고요.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리고 나 선택해 보니까 윤곽성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 들어가는 건 윤곽선이 없습니다.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고요. 위에 거 선택해서 도형 채우기에 가가지고 비슷한 색깔 선택해주고 윤곽선 없음. 어차피 시험지는 흑백 시험지여가지고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지만 위에 있는 도형이 진하고 아래에 있는 도형이 밝기가 좀 더 밝은 아이를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면 도형은 됐는데요. 그 위에 글자가 올라와야 되죠. 근데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다 글자, 4번 페이지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는 배경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글자의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글자 상자만 놓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목만 레이아웃 선택했을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상단에 제목이 있었잖아요. 어떤 건가요? 요거죠, 요거. 제목 상자. 얘를 선택해서 도형에 깔려 있는데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제목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은 자동으로 어떤 그 글상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글상자의 속성만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올려가지고요. 도형 가운데 딱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크기도 도형에 맞추면 편하겠죠. 이렇게 맞춰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글상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라고 했냐면 상단 제목의 글꼴은 궁서의 40에 가운데 맞춤, 다음에 도형의 선 없음, 도형은 선 없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글상자만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가지고 글꼴은 궁서고요. 글꼴은 궁서고 크기는 40이고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을 주라고 했습니다. 흰색을 주고 지금 가운데에 맞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고요. 그러고 나면은 지금 여기 상단 부분의 도형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밑에 깔리는 도형, 위에 도형, 글자, 글꼴 지정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나요? 하단에 그림 로고와 페이지 번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림 로고는 그림을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 삽입에 가면은 그림이 있고요. 이 디바이스에서 갖고 올 거고 우리 시험 보는 컴퓨터에서 어디냐면 문서 폴더 안에 아이투키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야 할 요거는 123 주식회사 여기 123 주식회사 선택하고 삽입을 하면 들어왔죠. 근데 문제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로고 2번을 가지고 오는데 배경을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라고 그러면은 그림을 선택을 하고 그 위에 그림 서식 메뉴에서 보면 첫 번째 색에 들어가면은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볼펜 같은 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회색을 클릭해 준 순간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로고가 있는 자리에 가져와서 크기를 늘려주고 줄여줘서 여기 그 비율이 맞게끔 여기에 여기 크게 좀 더 크네요, 우리께. 그래서 좀 더 작게 비율에 맞게끔 여기 위치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고를 넣어주고요. 이쪽 끝에는 뭐가 있나요? 그 페이지 번호가 있죠. 페이지 번호는 마스터 기능 안에 페이지 번호
그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페이지 번호를 주는 아이인데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삽입에 가면 여기 머리끌, 바닥글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지금 선택한 이 아이한테다가 슬라이드 번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아까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슬라이드 1번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1번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정할 때 슬라이드 번호를 주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함이라고 표시하고 모두 적용을 해주면 지금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선 보이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이 배경 이미지가 아니라 작업하는 화면에서 이 레이아웃을 제목만 레이아웃을 삽입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구성 60전짜리 전체 구성에서 해야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용지 크기 지정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2번부터 6번에 들어가는 배경 화면에 로고 여기 글꼴 도형도 했고 로고도 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슬라이드 마스터 환경에서 할 게 없죠.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을 클릭하고 나가야죠. 나가가지고 일단은 지금 1번 페이지밖에 우리가 만드는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지금 슬라이드 1번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상단 홈에 보면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에 클릭하면 갑자기 뭔가 하나 생겼죠. 우리가 만들었던 7번째 레이아웃, 제목만 레이아웃에 보면은 우리가 만든 배경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클릭하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글 상자 박스만 들어가는 건데 제목만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2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페이지 추가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6번까지 마지막에 선택했던 거를 6번까지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총 6개. 1번은 뭐 그 배경화면이 없는 아이, 다음 2번부터 6번은 공통 배경화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으로 만든 배경화면이 있는 슬라이드 6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구성이 완전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1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은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도형을 삽입하고 도형에다가 채우기를 그림으로 채운 다음에 투명도랑 이렇게 뿌옇게 되는 테두리 효과를 주라고 부드러운 효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도형을 넣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워드 아트를 갖다가 멋부린 글씨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로고를 갖다가 조금 더 큰 크기로 여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제목,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 제목 상자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우고, 다음에 도형을 넣겠습니다. 도형이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여기 지금 둥근 반원 같은 아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삽입에 가도 되고, 아니면은 홈에도 있죠. 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삽입에도 있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 도형에 쭉 가서 보면 순서도에 이거입니다. 순서도 지연이라고 하는 약간 반원처럼 생겼지만 지금 이 위에는 그런 게 지금 없거든요. 순서도에 있는 이 지연이라고 하는 여기 순서도 기호를 갖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쭉 잡아당겨서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요 정도에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도형을 넣어주고요. 도형을 넣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형에다가 채우기는 그림 3번을 갖다가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3번을 넣고 투명도를 주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일단 채우는 게 색깔이 아니라 뭐로 채워져? 그림으로 채우는데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로 채울 거고요. 어디에 있냐면 문서 안에 알투키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그림 3번 원두 그림이죠. 원두 그림 선택해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림에다가 뭘 주라 그랬냐면 투명도를 줘서 지금 훨씬 더 뿌옇게 됐죠. 다음에 여기 테두리 있는 부분은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선택했을 때만 뜨는 그림 서식 메뉴에 가서 보면은 맨 앞에 투명도가 있습니다. 투명도를 클릭해서 그림 투명도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서식 메뉴가 또 오른쪽에도 나오죠. 여기서 투명도를 갖다가 50을 주라고 해서 엔터 쳐주고요.
여기 두 번째 탭으로 가게 되면은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요. 그 위에 상단면에도 있습니다. 그림 효과에 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러니까 상단면에서 투명도를 들어가주면 이쪽 서식이 따로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 말고는 상단 그림 서식 메뉴 안에 그림 효과에도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뜨는 그림 서식에도 두 번째 거를 효과를 클릭하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갖다가 5라고 주라고 했으니까 엔터를 쳐주면 지금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 도형한테 줄 수 있는 기능은 다 했고요. 두 번째는 워드 아트. 예, 여기 글자를 갖다가 영문 글자를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으라고 했죠. 그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자를 쳐야 되니까 홈에 가가지고 가로 글상자 선택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글을 치겠습니다. 글상자로 글을 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글한테 어떤 걸 주라 그랬냐면 워드 아트 기능을 주는데 모양은 중지 모양으로 주고, 그다음에 글꼴은 도둠의 굵게를 주고, 그다음에 반사 효과와 터치 효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글꼴을 친 다음에 도둠의 굵게를 줘야 되겠죠. 글꼴 지정만 하겠습니다. 크기는 나중에 워드 아트가 되면 그림이 돼서 그 자동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크기는 지정 안 하고요. 도둠체에 그다음에 굵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글꼴에다가 워드 아트 효과를 줘야 됩니다. 글꼴이 선택되어 있을 때 상단에 도형 서식 메뉴가 나오고요. 도형 서식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면 여기 변환에 들어가면은 중지라고 두 번째 게 중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중지 효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효과를 또 주라고 했습니다. 효과에 가면 반사에 가가지고 반사 효과를 주는데 근접 반사를 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워드 아트에서 하라고 하는 걸 다 줬고요. 다만 크기가 지금 되게 작죠. 어떻게 요 정도부터 사이즈 해서 워드 아트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늘리면 되겠습니다. 문제지 위치와 비슷한 위치로 여기 콩이 있으면 밑에 도형에 있는 콩 그림을 보면서 한 요쯤까지 와야 되겠네요. 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이렇게 늘려주면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약간 중간보다 아래가 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혹시 모양이 약간 너무 기울어진 각도가 그렇다 할 때는 여기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조절점으로 마지막 사용한 게 너무 모양이 치우쳐 있으면 노란색 조절점을 조금 조절해 주면 지금 워드 아트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림 삽입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로고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삽입에 가가지고요. 그림에 가가지고 아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디바이스에서 1, 2, 3 주식해서 선택한 다음에 삽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투명하게 해준 건 어디였죠? 그림을 선택한 그림 서식에서 색에 들어가면 투명한 색 설정, 회색 빼주고 그런 다음에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줄이고 약간 가로는 늘어났죠. 이렇게 줄이고 늘려서 배경화면으로 넣었던 로고보다는 좀 더 제목화면은 로고가 좀 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슬라이드 1번이 완성되었습니다.